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최장기간 하락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K리츠는 연초 2주 연속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진 적은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부지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낙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1.42%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주간 기준 낙폭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도 3.35%나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제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이슈들 먼저 살펴보면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월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3월은 지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 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달 동안 물가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조차도 매파적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외에도 여러 연준 위원들이 최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아직 지정학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발표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판매, 미국 경제 아주 중요하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한 7,096억 달러 집계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4.0% 증가했습니다. 네, 1분기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거 집계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연준 인사들도 계속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마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12월 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도 4.6%를 돌파하는 등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거시적인 지표들은 좀 더 이렇게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또 물가 지표인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라고 하죠. 이 PCE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 PCE 가격 지수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도 주목해야 할 지표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이 미국 경제 관련 지표들이 금리 인하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 19개 리츠가 하락하고 단 1개 리츠만 상승했는데요. 특히 주 초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직전주에 미국의 3월 CPI 지수가 이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고, 또 그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K리츠 같은 경우에도 주말 이후에 장이 개장하자마자
이 15일에 마이너스 0.26%, 그리고 16일에는 마이너스 1.46%까지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17일부터는 차츰 낙폭이 줄었는데요. 17일에는 마이너스 0.67% 하락했고, 그리고 18일에는 0.25% 소폭 반등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마이너스 0.01%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신한 서부 T&D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5.38% 빠졌고요. 또 신한 알파 리츠도 5.35% 하락했는데, 공교롭게도 신한 리츠 운용이 운용하는 두 개의 리츠가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 신한 알파 리츠는 지난 3월에 글로벌 지수 편입에 따른 호재 등으로 주가가 7,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배당락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인하 지연, 지정학적 불안 등 매크로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6,000원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중순 이후에 이 6,000원 이하로 내려앉은 적이 없는데, 이번 주 주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롯데 리츠가 마이너스 4.33% 빠졌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4.08%,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마이너스 4.01% 빠지면서 4% 이상 크게 내렸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가 3,000선 아래를 주저앉았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종가 기준으로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리츠들의 주가 출렁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20개의 리츠 중에서 이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이 최근 밸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등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한 이스 밸류 리츠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리츠는 다 하락했습니다. 이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36% 올랐습니다. 이 최근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국의 어떤 리츠들의 LTV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리츠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리츠 중에서도 한국 리츠들이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성장 리츠 LTV를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리테일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그리고 이제 개별 상장 리츠별로 보면 이제 금융당국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LTV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최대 상장 리츠인 CICT, 캐피탈랜드가 운영한 리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다수의 물류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메이플트리의 MLT, 그리고 서울역에 위치한 T타워에도 투자하고 있는 캐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대부분 이제 40% 남짓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반면 이제 한국 상장 리츠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리파이낸싱 이슈에 매몰되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요. 최근 또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한국 리츠의 과도한 부채 비율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져 있는 이제 이 차트는 현재 SPI에서 산출하고 있는 차입 의존도인데요. LTV가 가장 근사한 지표입니다. SPI 한국 리츠 페이지 안정성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리츠 연결 재무제표에 기초한 회계적 지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 재무 기준으로 실물 부동산이 아닌 리츠 지분증권이나 또는 펀드 수익증권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재된 차입 의존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한국 리츠의 전반적인 LTV 수준이나 재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 최초의 이제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LH와 국토부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월 이제 사업자 신청, 그러니까 예비 신청 받고, 그리고 3월 27일에 이제 사업자 공모를 마감했는데요. 이 한국 최초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 선정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다만 이 사업자 공모 자체가 흥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이런 이제 이 시니어 하우징 오퍼레이터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또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되게 큰 규모의 어떤 에쿼티 최소 4천억 정도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에는 2군데만 참여를 했는데요. 이 2군데 중에 유력했던 것은 이제 MDM 플러스였습니다. 다른 한국
MDM 플러스는 이제 MDM 계열의 시행사죠. 다른 한 곳도 시행사였는데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MDM 플러스가 처음부터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19일날 LH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MDM 플러스가 동탄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준공하고 입주하고 나면 2031년계에는 이제 공모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먼 이야기긴 하지만 향후에 한국에서 동탄 헬스케어 사업지를 기초 자산을 하는 헬스케어 리츠가 최초로 상장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얘기인데요. 그 시티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인데 이 작년 말에 매물로 나왔고 3월 달에 이제 올해 첫 이제 오피스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 시티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입찰에 한 8군데 참여했는데, 원래는 이제 현송교육문화재단이라고 이런 이제 전략적 투자자 개념의 SI 개념의 이제 재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현송이 이제 인수를 포기하면서 펀드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만 이제 우선 매수권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이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3자 지정을 통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할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현대 코퍼레이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SPI에서 전해드렸지만 신한 리츠 운용을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신한 리츠 운용은 또 시티스퀘어가 매물로 나왔을 때도 관심을 나타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 리츠 운용이 운용하는 상장 리츠인 신한 알파 리츠가 있는데,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역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로 입찰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신한 알파 리츠와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초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던 현송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현대 코퍼레이션이 제3자 지정을 통해서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3자 지정이 신한 리츠 운용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신한 리츠 운용이 만약에 그 우선 매수권을 발동을 한다고 하면 신한 알파 리츠를 통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한 알파 리츠는 이제 신한금융그룹 자체가 이제 그 서울역 근처에 이렇게 핵심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작년에 이제 HSBC 빌딩도 3분의 2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또 그 지분 인수했던 이유가 신한금융그룹 본사와도 가깝고, 또 이렇게 이제 서울역 주변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서울역 주변 오피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시티스퀘어도 관심을 크게 가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이 신한 알파 리츠의 시티스퀘어 편입 여부는 아마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